네, 퇴근길 함께하는 오후웨더 시간입니다. 노광준 PD님, 오늘은 눈에 띄는 경기도 기후정책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중에서 네. 2개 딱 뽑았습니다. 이건 좀 큰 건데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격차 해소 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아하. 네. 이 기후격차는 얼마 전에 저희 거리의 인문학자 최준영 작가님이 어젠 얘기를 하셨죠. 예. 아유 더워 푹푹 찌네 하는데 여기에도 격차가 존재하니 실외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주무실 수 있는 분들과 집 바깥에서 에어컨 열풍을 쐬면서 일하거나 아니면 거리를 다니거나 하는 실외인들의 격차는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네. 바깥에 있으면 오히려 에어컨 열풍 때문에 더 덥잖아요. 그래서 소리 없이 해마다 수백 분이 돌아가셔도 뉴스 한 줄 안 난다. 이것이 노숙자라는 세 글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네. 그래도 폭염 속에 괜찮네. 그래도 이렇게 넘어가는 듯 하지만 지금도 어딘가 쪽방이라든지 그렇죠. 어딘가 야외 사업장에서는 일하시면서 온열질환이라든지 안타깝게 고통을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이런 기후 격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담은 기본 조례가 경기도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네. 이 기후격차랑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요. 네. 또 김동연 지사도 지난 2024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기후격차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에 따르면 기후격차 해소에 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매년 이행 실적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또는 지나가는 말로 이런 폭염에 쪽방은 어떻게 될까 실태가 궁금하네 하면서도 사실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거를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 이행 실적을 점검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취약계층 또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해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 조례가 바로 이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혹한기보다 혹서기가 더 힘들다 해서 좀 놀랐는데요. 그렇죠. 이게 대응이 될 수 있는 조례였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들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항목이 있고요. 아하. 또 저소득층 등의 기후복지 실현을 위한 에너지, 건강, 주거, 교통 등의 지원이 있고요. 또 농촌, 어촌, 산촌 지역의 기후변화 피해 방지와 농어민 기후격차를 해소한 지원 등이 있고 포괄적인 모든 도민들의 기후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경기 기후보험에 이어서도 경기도의 기후정책 시리즈 중에서 굉장히 큰 토대가 나중에는 큰 빛을 발할 그런 밑받침이 마련된 것으로 아주 의미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어디 가서 또 이것도 상 받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똑버스가 7월 1일 의정부에서도 개통이 되었습니다. 똑버스가 이 신도시면서도 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지역에서 운행이 되는데요. 네. 의정부시 똑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서 남양주 별내역까지 서비스를 합니다. 이걸 보면은 똑버스를 아마 경험해 본 소수와 얘기는 들어본 또 소수, 얘기도 못 들어보신 다수가 네. 이렇게 경기도에 계신 것 같은데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있었죠. 보시면 경기도 외곽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야기. 네, 경기도민의 그 출퇴근이 얼마나 험난한지 서울 사람과 다르게 절대 회식 끝까지 있으면 안 되는. 네, 그래서 그 드라마 이후에 그런 말도 나왔잖아요. 경기도민은 자차 필수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네. 이게 전국에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가장 큰 이제 광역자치도인데 네. 여기서 자차 필수라는 말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실천으로 옮겨진다면 엄청난 탄소 배출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경기도와 인천의 대중교통 정책이야말로 정말 확실한 탄소 중립 정책이다. 이 똑버스는 첨단 신기술을 활용을 해서 약간 사람들이 차를 사야겠네라는 유혹을 느끼는 게
아예 지하철도 없고 아예 버스도 없으면 뭐 처음부터 그럴 텐데 네.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는데 이상하게 불편해요. 애매한 거예요. 어딜 가려고 애매모호하게 하면. 불편해요. 예. 약 실핏줄 같은 모세혈관이 연결이 안 되는 연결도 거예요. 안 되고 기다림 제때 안 오고 제때 안 오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촘촘하게 지하철이 되니까 사실 연결이 거기는 되니까. 맞아요. 그 차가 없어도 편하게 살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러웠는데 똑버스가 조금이라도 연결을 할 모세혈관 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마을 버스들이 더 활성화돼야겠죠. 똑버스는 혼자서도 탑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경기도에서 보도자료를 쓴 게 아마 오늘의 기후 문자 질문이 저희 혼자 탈 수 있습니까? 이걸 청취자 들으시고 문자. 네. 경기도 보도자료에서 혼자서도 탑승이 가능하며 예. 정류관 간 이동이라는 점에서 택시와 달라 상호 보완적입니다. 예. 이런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명 이상 모여야 우리 동네로 오나 하면은 또 이용 안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똑버스 이용법은 두 가지인데요.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똑타 앱에 가입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도권 통합 환승도 적용이 되고요. 호출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전화로 부를 수 있는 근데 이거는 전화번호 8자리를 외워야 가능한 거죠. 그래도 이게 연령대 높으신 분들은 편할 수 있어요. 전화가. 그렇다면 두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똑버스 전화 호출할 때는 1688-0181, 1688-0181. 예, 이게 똑버스 전화 호출입니다. 그렇죠. 이거 입력해두고 누르면 되니까. 네. 이 똑버스 이용자들 반응은 그냥 대부도 주민의 반응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시골인들의 최고의 앱 똑탈고 진짜 세상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버스 탈 생각을 못했어요. 마을 끝에 버스 정류장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20-30분이 넘어서 우리 같은 노인들은 엄두가 안 났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경로당에서 전화 한 통만 하면 똑버스가 옵니다. 매일 7명의 마을 주민이 똑버스를 이용해요. 세상 좋아졌어요. 여기서 또 한 번 전화번호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똑버스를 부르실 때는 1588-0181, 네. 0181입니다. 이게 콜택시처럼 부르면 계신 곳으로 버스가 가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 어디까지 갈지도 말씀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오늘의 기후에서는 이런 원칙을 갖고 똑버스 개통할 때마다 빠짐없이 일러드리고 있는데 7월 1일은 의정부에서 개통됐습니다. 네. 자, 오늘 기후정책 소식은 이 정도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가 함께합니다.